사실 대한민국에 요즘 참사가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잊혀지는 것들이 많은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여러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할 거예요. 그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였었죠.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인데요. 지난해 7월 1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9시 26분께 69세의 차모 씨가 시청역 인근의 한 호텔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무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69세 운전자 이 차모 씨는요, 급발진을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분들이랑 희생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네.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당시 국과수 감식 결과 저 운전자의 신발 밑바닥에는 손정혜 변호사님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 자국이 찍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역주행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의 피해가 입었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됐던 사안인데요. 검찰에서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형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을 했고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형 그대로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이 금고형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징역이 아니라 노역을 수반하지 않은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법원에서도 검찰이 최대 구형하고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선고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보고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 조금 전에 검찰의 구형량과 선고 결과 그래픽을 좀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은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검찰은 최대치인 형량의 최대치인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어요. 자, 징역 7년 6월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이렇게 했겠죠? 마지막 결심 공판 때. 그랬더니 재판부는 금고, 징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금고 7년 6월을 선고했어요. 근데 그 금고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징역형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노역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고는 노역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누구는 징역형을 하고 누구는 금고다? 이건 뭐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만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기본 입법 취지는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 특례를 규정한 겁니다. 워낙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다 보니 대부분 구속하거나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를 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처벌을 면제하게 만든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고 그래서 이제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중과실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처벌을 면제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7년 6개월이 어떻게 강력한 처벌이냐. 법정형 중에 최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이렇게 최대형이 어떻게 5년이야, 가중하더라도 7년 6개월이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상한도 굉장히 높여야 된다. 그것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사고 피해 범위를 봐서 입법론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최후 진술에서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럼 박혜원 변호사님, 여전히 저 가해 운전자는 1심 선고 금고 7년 6월 선고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못 받아들이겠다 혹시 이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차량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어떤 진술에 의한 주장 외에는 없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어느 것을 더 신빙성 있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서 차시 차에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네. 회복이라든지 진정한 반성을 한다는 어떠한 자료들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과실이나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사의 구형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대목도 궁금해요. 최준영 변호사님, 가해 운전자는 왜 최후 진술에서조차 급발진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급발진하고 여전히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본인이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수십 년간 운전을 해왔는데 내가 멍청하게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구별을 못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는데 네. 한 개의 물증이 100마디의 변명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발바닥에 자국은 물증으로 명백했다.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밝힐까요? 그렇지 않을 것을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항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희대에 정말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고인데 어쨌든 1심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